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1일 김정기의 정치전망대 제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문재인은 시진핑을 배우라 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느라고 4개월 가까이 전 세계가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는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가올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시진핑은 웃고 문재인이 우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초강력 방역으로 2주 플러스 2주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한동안 멈췄던 공장 가동을 재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과 EU와 일본 시장에 빨간불이 켜져 버렸습니다.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생산하는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소비가 실종이 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이야기시켜서 정권까지 흔들게 됩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폐막한 전인대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08년 금융환란 극복 방안이었던 경기부양책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08년 4조 위안 705조 원입니다. 의 3배에 해당하는 12조 위안 2117조 원을 내수시장 부양을 위해서 퍼붓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국부의 76%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12조 위안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7대 신SOC, 즉 다시 말씀드리면 5G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클론이나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진출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를 막게 되고 중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올 엄청난 변화는 디지털 르네상스와 비접촉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접촉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 온라인 집회가 대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굳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 경험으로 보게 되면 내수 경기 부양책이 경제 성장률을 최상은 아니겠지만 최하로 플러스 성장률은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시진핑과 달리 아주 무력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문재인은 무너진 경제를 살릴 계획도 없고 아예 의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은 바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 최소 앞으로 1년 이상 갈 거고 그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출로 밥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해외 시장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단기 처방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돈 퍼주기는 잘 하지만 돈 버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불보듯 뻔합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환란 때 고통스럽기는 했지만은 그나마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이 수출 시장으로서 기능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드 사태 이후에 얼어붙은 한중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팔 수 있는 중간재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전통적 제조 영역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가전 등에서 대중국 경쟁력 우위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12조 위안을 투자하는 신SOC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리한테는 아주 큰 시장이 되는 건데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이 앞서는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이미 도래했고 2030년 전성기를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설 수 있는 소수의 분야라도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도 참으로 치열한 국제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지원을 하기는커녕 글로벌 기업 오너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나누어 주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미래의 먹거리 창출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제가 세계 최대 경제 공간인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총영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 한국의 산업 현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 생산 현장이 관할 지역인 샹하이, 강소성, 절강성, 안희성 등에 수백 개가 있었는데요. 주로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한국의 100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은요, 제가 정부 대표로서 평소에 했던 일이 성장이나 시장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진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총영사관 소속 상무관, 기획재정관, 국세관 등 경제 담당 영사들에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본국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난국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